그래서 이제 찾기 시작한 게 아웃라이어 디텍션 메소드 via 겐인데요. 먼저 겐에 대해서 좀 짧게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bit by 김양우라고 해놨는데 이게 양우님이 저희가 이거 스프링 시즌 하기 전에 한 3월쯤 그 겐을 한번 서머리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사실 좀 인투이션을 얻어가지고 지금 이 아이디어를 시작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지금부터 나오는 겐 서머리의 한 4-5페이지 정도는 양우님의 PPT를 참조를 했다라는 것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겐이 제일 먼저 나온 페이퍼 NIPS 2014에 이제 그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라고 해서 유명하신 분이죠. 이안 구펠로가 이제 제안을 한 건데 겐이 이제 Adversarial Training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 이제 혹시 겐 아예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세요? 그럼 기본 내용은 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겐이 Adversarial Training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사실 대립하는 놈인데 제너레이터라는 사기꾼 하나랑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경찰관 하나를 놔둬서 사기꾼은 가짜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얘를 경찰관을 속이고 싶어하고 경찰관은 얘네 둘을 정확하게 리얼이랑 페이크로 분류를 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얘랑 서로 대립한다는 의미에서 Adversarial Training이 붙었고요. 이게 이제 이 겐 페이퍼에 있는 예시여서 이 예시를 보통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 목적으로 이 아키텍처를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랜덤하게 샘플링을 된 Z가 있고 이거를 제너레이트를 통해서 페이크 이미지가 지금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이 페이크 이미지를 최대한 리얼에 따라가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아웃풋은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인풋되는 이미지가 리얼 이미지면은 1, 페이크 이미지면은 0을 내는 게 이 겐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겐의 트레이닝 메소드. 이 겐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너레이터에 대한 코에피션트 텀이랑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한 코에피션트 텀에 있어서 이게 여기 미니맥스 게임이라고 지금 정의를 한 게 이 겐 페이퍼에서 처음 이제 제시가 됐는데요. 이거를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방법은 옵티마이제이션 파라미터가 이제 G랑 D가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 G를 고정을 시키고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해서 이거를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 그래프를 분석을 해보면은 X가 들어왔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는 뒤에 그림이랑 같이 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금방 넘어갈게요. 근데 이 포인트는 민맥스의 파라미터가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맥시마이즈 시켰다가 다른 하나를 이거를 충분히 트레이닝 됐으면은 다른 하나를 또 고정시켜 놓고 이제 그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민을 시키는 과정을 번갈아 가면서 한다라는 게 컨셉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스텝 1에 대해서 제너레이터를 일단은 고정을 시켜 놓고 아웃풋을 뽑는데 먼저 리얼 이미지를 잔뜩 줘서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해서 리얼 이미지일 경우에는 이제 리턴이 1이 돼야 되죠. 이거에 의해서 이거를 최대화시키는 과정을 거치고요. 이렇게 해서 이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학습이 되고 이제 균등하게 Z를 랜덤하게 이게 이제 유니폼 노이즈라고 하는데 이걸 랜덤하게 뽑은 이 그 노이즈 벡터를 제너레이터에서 나오는 페이크 이미지가 0이 나오도록 이거를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시키는 과정을 시켜줍니다. 여기서 제너레이터는 당연히 픽스돼 있어야 되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웨이트들이 지금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시킨 다음에 들어가는 과정이 제너레이터 러닝.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어느 정도 학습을 시켰을 때 이제 이걸 픽스를 해놓고 여기 제너레이터 Z를 넣었을 때 나오는 G가 그러니까 D를 고정을 시켜놓고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이 밸류 값이 미니 되게 이게 미니 되게 하다 보니까 위에서는 지금 DGZ에 대해서 0으로 그 그레디언트 방향이 가던 게 여기서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 미니맥스 게임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을 거친 결과가 다음과 같은데요. 이게 제일 오른쪽이 제일 이제 그러니까 이 노란색이 여기 중간에 그 충분히 학습이 된 이 GZ 값으로 이제 실제 이미지들이랑 가장 가까운 그 결과 값들을 보여주는데
놀랍게도 그러니까 이 전에 값들이 이런 식으로 디컨볼루션을 못 해줬던 게 이게 따로 겐 메소드를 통해서 인위적인 이미지를 아웃풋 내줬다라는 게 겐 페이퍼의 지금 주요 컨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한번 질문을 받을 건데요. 그래서 인투이션이 뭐냐면은 보통 이제 겐을 이야기를 할 때 제너레이션은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들어가는 이 리얼 이미지의 디스트리뷰션을 얘가 학습을 하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디스트리뷰션을 잘 따라가서 GZ가 이거랑 비슷하게 만드는 게 목표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인풋 이미지가 리얼로 들어올 때 1이 나오고 페이크가 들어올 때 0으로 나오는 게 목표인데 그거 두 개로 구분하는 클래시파이어라고 보통 정의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반대로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놈은 리얼 이미지랑 페이크 이미지를 학습을 시킨 클래시파이어인데 그 두 개를 구분하는 거라면은 반대로 접근을 했을 때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에 학습되지 않은 이 데이터는 결국 페이크 이미지인 거고 이 페이크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거는 페이크다라고 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역 설계가 들어가는 게 인투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인투이션에 의해서 이제 겐을 이런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검출기 기능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페이퍼가 있어서 이거를 소개를 시켜 드릴 건데 이 전에 겐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겐에 대한 일반적인 학습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제가 여기서 미니맥스 게임 할 때 이거를 자세히 설명을 안 한 이유가 사실 양우님이 포텐셜 유닛 겐 발표에서 이거를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양우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을 나중에 유튜브에 올라올 텐데 영상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사실 이거보다는 뒤에서 어떻게 이거를 아웃라이어 디텍터로 썼냐가 키 핵심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여기까지는 좀 짧게 하려고 했던 경향이 있어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없으시면 넘어가도 될까요? 그렇게 해서 사실 인투이션이라고 적기는 했는데 이거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찾아봤더니 역시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 논문 중에서 겐을 이제 어떤 이런 아웃라이어 디텍션 목적으로 처음 사용한 페이퍼가 이 페이퍼더라고요. 그래서 언어겐이라는 거를 한번 소개를 오늘 시켜드려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프리널리지를 먼저 넣었구나 내가. 이 프리널리지를 먼저 넣은 이유가 여기서 보면은 처음 제시된 겐은 플리커넥티드 레이어랑 시그모이드, 플리커넥티드, 시그모이드. 정말 이제 플리커넥티드로 구성이 된 정말 간단한 겐의 구조인데 당연히 이거를 컨볼루션으로 레이어로 바꾸려는 시도를 많이 했고 그동안 이게 한 2년 동안 14년에 이게 나왔으니까 16년까지 이게 제대로 된 학습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게 겐이 정말 불안정하다. 이거 어떻게 학습시킬 거냐라고 됐는데 딱 이제 ICLR 2016에서 DC겐이라는 놈이 나오면서 이런 일반적인 방법을 이용했거든요.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되게 간단해요. 구조는 같은데 디스크리미네이터랑 제너레이터를 컨볼루셔널 레이어로 바꾼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이걸 그냥 바꾸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노가다를 해서 이런 기초적인 일반적인 학습론에 따라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면은 이게 컨볼루셔널 레이어에 대해서도 잘 되더라 라는 거를 처음으로 보여준 게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컨볼루셔널 레이어로 이거 두 개를 제대로 구현한 게 거의 없었고요. 이게 DC겐의 이제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DC겐의 이제 결과 및 의미인데 일반적인 DC겐을 대한 학습론 제한 첫 번째 줄의 이유는 이거예요.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겐을 컨볼루셔널 레이어로 학습을 할 거면은 이런 룰을 따라라. 이런 방법을 일반적으로 제시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뒤에도 나오는 내용이라 짚고 넘어가면 좋겠어서 이야기를 한 내용인데요. 왼쪽이 예를 들어 001이라는 Z 벡터, 레이턴트 벡터를 가지고 있다고 칠 때 이거는 11100이라는 레이턴트 벡터를 갖는다고 쳤을 때 그 중간에 사이에 00, 0.1도 있고 00, 0.5도 있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 레이턴트 벡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겐의 가장 큰 문제가 겐이 만일 이거를 그러니까 논문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네트워크가 이걸 메모라이즈를 했냐 아니면 학습을 했냐 그걸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학습을 한 경우에는 이런 두 레이턴트 벡터에서 이 변화가 크지 않고 지금 거의 비슷한 이미지가 변동을 하고 있죠. 하나의 인풋 벡터가 들어갔을 때 그 비슷한 벡터는 비슷한 이미지를 내줘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게 이제 겐이 충분히 메모라이즈를 했다라는 입장이고요. 겐이 이게 충분히 메모라이즈를 못하고, 그러니까 겐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변화가 크지 않다라는 게 겐이 학습을 잘해서 이게 암기를 한 게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변한다라고 네트워크가 공부를 했다라고 보는 게 그게 이제 겐이 학습을 했다라는 관점이고요. 메모라이즈를 했다라는 관점은 오버피팅이랑 같아요.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이 레이턴트 벡터가 뭐 한 1만 바뀌었다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차별이 변하지 않고 바로 그냥 이 이미지가 안 나오고 엉뚱한 이미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랑 레이턴트 벡터랑 1대1 매칭이 돼버린 거죠. 그거를 오버피팅이라고 하는데 다행히 이 겐에서는 학습이 잘 되었다라는 걸로 표현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레이턴트 벡터가 조금씩 변할 때 이미지도 이렇게 조금씩 변한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마 이 결과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레이턴트 벡터를 보통 이제 랜덤 노이즈로 주는데 학습이 충분히 된 레이턴트 벡터를 더하고 빼고 이런 식으로 프로세싱을 해서 예를 들어 안경을 쓴 남자의 그냥 남자를 빼고 그냥 여자분의 얼굴을 더했을 때 안경을 쓴 여자가 나온다. 이런 식의 벡터에 대한 칼큘레이션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보여준 것 때문에 이제 겐에서 또 이게 어마어마한 이슈를 끌었고요. 그 다음에 필터가 그 전에 이제 컨볼루셔널 필터들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은 지금 이미지가 전반적인 그 이미지 전체에 대한 이제 랜덤한 아웃풋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진 반면 여기 오른쪽을 보면은 나중에 이제 이 파일을 확대, 지금 이게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 이 침대 이미지가 있었는데 네, 여기 보면은 이 이미지 속에 다른 부분은 다 필터가 없는데 액티베이션이 활성화된 곳이 이미지 속에 침대만 액티베이션이 활성이 됐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학습이 잘 된 겐은 여기 마지막 그 컨볼루셔널 레이어 필터 쪽에 보면은 이게 물체 전체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물체 각 객체에 대한 피처들을 인식을 한다라는 이제 그 좀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줬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DC겐이고 사실 이 DC겐을 이야기를 한 이유가 이 뒤에가 이미지 프로세싱이다 보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겐이 아니라 DC겐, 그러니까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기준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부터 나오는 겐의 일반적인 구조는 그냥 겐이 아니라 DC겐을 기반으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이라는 부분이고 제가 이제 또는 아웃라이어 디텍션이라고 하는 방법이 여기서는 이게 사람 눈을 찍은 영상입니다. 사람 눈에 대한 이제 여기 옵티컬 코헤런스 토모그래피라는 일종의 그 CT 같은 그런 이미지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건강한 이런 눈에 대한 이미지를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건강하지 않은 이미지가 학습 안 되어 있는데도 들어왔을 때 이런 빨간 부분이 어노멀리다라고 경고를 해주는 게 이 논문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 부분이 위험하니까 조심해라라고 의사한테 알려주는 거죠. 위험한 부분을. 이거를 마커를 그러니까 의학적 마커를 찾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타겟 이미지가 레티나 에리아, 그러니까 눈에 대한 영상이다라는 부분이고, 데이터베이스는 그 눈에 대한 이제 이게 무슨 광학 단층 촬영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CT의 일종으로 보이는데 이런 이미지가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건강한 이미지에 대해서 겐을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건강하지 않은 언신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위험한 부분을 체크를 하는 게 이 논문의 전체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패리즌 페이퍼로 들어갔는데 이거를 들어간 이유가 아까 그 목적으로 DC겐을 사용을 할 때 이 특성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그 인투이션을 여기서 들고 왔습니다. 이게 무슨 페이퍼냐면은 시메틱 이미징 페인팅이라 해가지고 인핏이 학습이 충분히 잘 된 겐을 이용을 해서 인풋을 이거를 넣었을 때 겐을 이용한 어떤 특정 기능을 구현을 하면은 이게 들어왔을 때 가장 가까운 놈은 이거다라고 아웃풋을 내주는 거죠. 이게 요 비어있는 시멘틱 부분에 대한 페인팅을 했다라고 해서 시멘틱 이미지 인페인팅이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그 키 아이디어는 사실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잘 따라가시는 게 이 아이디어가 이제 뒤에서도 나오거든요. 겐은 똑같습니다. 겐을 학습시키는 거는 앞에서랑 똑같이 일반적인 사람 얼굴을 주고 그러니까
그 디스크리미네이터 학습시키고 제너레이터 학습시키고 그래가지고 막 학습을 잘 시키면은 Z 밸류에 대해서 이제 특정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게 여기까지는 동일한데 자, 두 번째 페이크로 자, 이 겐을 이용을 해서 요 마스킹이 된 이 이미지랑 요 부분이 마스킹 됐다라는 추가적인 컨디셔널 정보를 이쪽에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 그 식이 뒤에 있구나. 자, 이 인풋을 넣었을 때 Z 이제 그 그러니까 요거에 가장 가까운 영상을 찾는 게 이 논문에서는 목표인 거잖아요. 시멘틱 인페인팅이니까. 그럼 랜덤하게 일단 Z를 하나 잡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혀 지금 다른 얼굴이 나왔죠. 이 다른 얼굴에 대해서 얘네가 디파인을 한 로스 펑션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걸 뜯어보면은 결국 이 이미지랑 얼마나 다르냐예요. 그러니까 완성이 되어 있는 겐의 G랑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그대로 놔두고 이미지의 인풋을 넣었을 때 랜덤하게 하나를 뽑아서 이 거리를 재고 그러면은 이 로스 펑션이 그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 그러니까 이 G 제너레이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 Z 밸류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스 펑션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보통 여기는 웨이트를 바꾸잖아요. 이거를 고정을 시키고 이 웨이트가 줄어드는 방향이 되도록 Z를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화살표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Z가 바뀌다 보니까 이 Z에 대한 아웃풋 인풋은 다음과 같이 또 바뀌었겠죠. 이게 반복을 무한대로 시켜가지고 계속 이게 그 원래 이미지 쪽으로 가깝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학습이 충분히 잘 된 겐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어떤 이미지를 넣었을 때 그 이미지와의 어떤 랜덤한 이미지와의 그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하고 그거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면은 마지막 나온 결과는 원래 이미지랑 비슷한 놈을 찾을 수가 있다. 라는 게 이제 시멘틱 인페인팅의 이제 키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이게 사실 이 키 아이디어가 이 다음 논문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지금 이 논문의 핵심이 돼가지고요.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겐에서 네. Z 값이 계속 고정이 그러니까 Z가 고정이고 제너레이터를 이제 랜덤 샘플링된 Z에 대해서 얘를 바꿔서 아웃풋을 바꾼 거죠. 네, 그게 겐을 학습할 때는 그렇게 된 거고. 뒤에 웨이트 데이트만.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학습된 놈을 지금 이 페이퍼 말고 다른 이제 임프로빙 겐 이런 페이퍼 보면은 충분히 학습된, 그러니까 Z를 고정시켜놓고 G랑 D를 학습시켜서 이미지가 나오던 거를 추가적인 이런 로스를 줘가지고 그 로스를 줄어드는 방향으로 Z 또는 G를 바꾸는 방향으로 하면은 겐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의 접근을 쓰고 있더라고요. 프로세스가 2번 들어가요. 근데 그 메모 M이라는 정보를 하나 더 준다고. 네네. 그 정보를 주는 이유. 제가 이 페이퍼를 풀로 안 읽어봐서 지금 확실히 답은 못 해드리겠는데 이 키 아이디어만 참조를 한 건데 근데 여기서 컨디션을 줘서 이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M이 지금 마스킹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마스킹 된 부분에 대한 음영은 놔둠으로써 사실 이 마스킹 된 부분까지 코스트를 계산할 경우에 로스가 확 줄 수 있잖아요. 그거 말고 이거 나머지만 놓고 보고 로스를 계산을 해서 가까이 가자. 그거를 위해서 따로 마스킹을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요 마스킹 정보 같은 경우는 얘는 지금 이거를 찾아야 되니까 이걸 줬는데 뒷부분에 보면은 따로 저희가 이 언어겐에서는 요 정보는 안 주고. 그 G랑 D의 그 웨이트를 학습시키는 게 겐이잖아요. 그러면 저기에서 Z 대신에 일단 가우시안 노이즈를 넣어서 학습시키고 그거 떼고 Z를 넣어서 이게 G랑 D의 그 웨이트를 고정시키고 Z를 또 학습시키고 Z를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첫 번째로 좀 깔고 들어갈게 저도 지금 겐을 이번 차례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확실하다고는 답을 못 해드리겠어요. 근데 제가 아는 겐은 Z를 할 때 저희가 임의로 001을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근데 여기서 볼 듯이 가우시안 노이즈로 주는 경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준 벡터에 대해서 이게 백프로파게이션 되는 쪽 보면 Z를 건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Z를 이렇게 노이즈나 아니면은 어떤 벡터로 주고 그거에 대한 아웃풋을 이 G 매트릭스를 바꿔서 학습시키는 것 자체가 하면은 걔는 끝. 근데 여기서 이제 Z를 바꾸는 느낌처럼 이야기가 된 이유는 학습이 된 이제 걔는 확실히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Z에서 이미지로 가는 매핑은 이제 이 매핑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뭐 예를 들어 100을 넣었을 때 이 이미지가 나온다라고 한번 학습이 됐으면은 이 과정을 거쳐도 100은 이 이미지가 맞는 거죠. 이 이미지에 대한 100, 이 매핑이 바뀌는 건 아닌데 대신 이 이미지랑 비슷한 놈의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럼 얘랑 비슷한 Z는 뭐냐라고 찾는 거예요. 겐을 바꾸는 게 아니라 겐 안에 얘랑 비슷한 놈이 매핑이 되어 있는 Z가 뭐냐라는 거를 이렇게 랜덤하게 출발을 했다가 이터레이션 코스트를 주고 이터레이션 웨이로 쭉 찾아가서 찾아봤더니 여기에 있는 Z 벡터더라. 그러면은 오리지널 이미지는 이 Z 벡터가 이제 100으로 찾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시 G에 넣어서 나오는 이 이미지가 오리지널 이미지다. 라는 프로세스가 들어가는 거죠. 네. 이미지를 몇 장 학습시켜야지 잘 여성이면 여성의 이미지만 사람이니까 남자 여자 다 해서 학습이 되는 건지 좀 뭔가 여자를 했을 때 이미지를 잘 할 것 같은데 네네. 여자 남자 섞이고 수염 있고 이래버리면 하기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저렇게 얼굴 학습을 적어요. 네네. 여기 부분에서는 여성만 따로 했는 건지 아니면 사람 자체를 다 사람 자체를 전부 다 쓴 게 맞을 겁니다.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걔네에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짜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미지 사이즈를 어떻게 짜야 된다? 이런 식의 내용은 사실 보지는 못했어요. 대부분이 우리 데이터셋은 이렇게 했고 그렇더니 결과가 이렇게 잘 나왔더라. 그럼 결과론적인 접근이 많았고요. 잠시만요. 이게 페이퍼가 이게 요건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 페이퍼 결과에 보면은 남자분들도 많거든요. 밑에도 남자고 그 다음에 저 밑에 봤을 때 여기도 남자분 결과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DB 부분이 따로 이야기가 된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셋에 아마도 남자분 여자분 이렇게 해서 골고루 이미지가 있었을 거고 그걸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이야기로 그러니까 DB 그러니까 괜히 그러니까 특히 제너레이터가 리얼에 여기에 디스트리뷰션이 되어 있는 그 분포도를 제너레이터가 따라가는 게 목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자분 이미지를 잔뜩 넣으면은 여자분에 있어서는 제너레이터가 동작을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여자분, 남자분 넣을 경우에 그게 이제 물론 데이터가 많으니까 학습 프로세스는 더 많이 되겠지만 마찬가지로 제너레이터는 그럼 여자분, 남자분에 대해서도 잘 작동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셋의 구성보다는 데이터 양에 좀 디펜던트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이 부분은 근데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 나중에 따로 그러니까 그 의미로 보면은 여기 양훈님 PPT 자료 그 구글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 그 데이터셋이 디스트리뷰션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어떤 거는 여성 이미지, 어떤 건 남성 이미지일 때 그거에 따른 이제 probability density를 구한 게 있거든요. 그 자료를 좀 보시면은 이게 데이터셋 구성 자체가 중요하구나라는 게 좀 감이 오실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해서 또 질문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저자는 이 페이퍼는 지금 아직까지는 어노멀리 디텍션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더 추가를 해서 어노멀리 디텍션을 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컨트리뷰션이 특히 뭐 크게 3개라고 나뉘어서 첫 번째 전체 페이지가 안 됐네요. 크게 이제 3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크게 다른 건 없고 그냥 노멀 어토미컬리 베라이티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 의학 영상에 대해서 겐을 학습을 시킨다라는 내용이에요. 일반적인 겐의 학습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매핑 new 이미지 to the latent space. 이게 아까 매핑 new 이미지는 쿼리 이미지 또는 이제 어떤 이상이 있는 이미지 또는 아까 설명을 한 그 마스킹 네모가 쳐져 있는 그 얼굴. 그 new 이미지가 있을 때 여기랑 가장 가까운 레이턴트 스페이스라는 여기 한 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이제 Z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 어떤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걸 Z랑 가장 가까운 Z를 찾는 방법. 아까 말한 인투이션을 통해서 요거를 지금 개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찾은 Z랑 이제 인풋된 이미지랑 기준으로 해서 그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어디가 잘못됐냐. 그러니까 인풋된 이미지에 가장 비슷한 이미지는 컨트리뷰션 2에서 이거를 찾잖아요. 그러면 가장 비슷한 이미지를 찾았으니까 그 이미지랑 인풋된 이미지랑 차이를 계산을 하면은 어디가 잘못된 거다. 여기가 뭔가 좀 이상하다. 좀 특이점이 있다. 라고 마커를 내주는 이렇게 세 개의 컨트리뷰션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기준으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겐 학습법. 데이터 사이엇이 이제 크게 중요하진 않아서 뒤에서 이야기를 안 할 텐데 그냥 이런 눈에 대한 의학 영상을 데이터셋이 있고 그걸 기준으로 요 코스트 펑션도 동일하죠. 이 동일한 코스트 펑션의 민맥스 게임을 통해서 겐을 학습을 시킨다. 일반적인 이제 겐을 학습을 정상적인 헬시 이미지에 대해서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수학적인 기호로는 Z에서 X가 하는 거는 저희가 앞에서 구했는데 그럼 특정 이미지 X가 주어졌을 때 여기를 어떻게 Z로 매핑을 할 거냐 또는 쿼리 이미지 X, 여기서 쿼리 이미지 X가 일종의 이상이 있는 테스트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테스트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가장 유사한 이미지 GZ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또는 아까 이야기를 한 어떤 쿼리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얘랑 가까운 이미지는 어떤 놈인지 찾을 것인가 다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어떻게 찾을 건지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글로 적은 건데요. 이제 먼저 제너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겐을 학습을 하고 Z를 특정 Z를 랜덤하게 뽑습니다. 아까 그 이미지가 처음 거는 되게 이상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이미지를 뽑아서 로스 펑션을 다음과 같이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그 이 로스 펑션에 대해서 그레던트 디센트를 사용을 해서 이제 단지 여기서 웨이트가 아닌 Z 벡터를 하나씩 줄여나가는 좀 더 가까운 놈으로. 그거를 여기 정의해진 횟수, 여기서 이 논문에서는 아마 500번 정도 돌린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 이터레이션을 정해진 횟수만큼 돌렸을 때 충분히 이게 가까운 놈을 찾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제 로스 펑션이 어떻게 정의가 되냐라는 걸 봐야 되잖아요. 이 레지듀얼 로스랑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 요 놈은 아까 말씀드린 그 마스킹 논문, 그 논문에 정해진 그 로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네가 제시를 한 게 요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컨트리뷰션을 보시면 될 텐데 일단은 레지듀얼 로스 보시면은 명확하죠. 인풋되는 이미지랑 Z 벡터를 넣었을 때 생성되는 GZ는 제너레이터의 아웃풋이니까 이미지잖아요. 그 둘의 차이를 그냥 바로 봐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이제 그 X랑 여기서 이 논문에서 요 그림들이 0부터 255까지 그 흑백 이미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이제 채널 같은 거 고려 안 하고 단순히 인텐시티에 앱솔루트 해가지고 다 더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시각적인 차이를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대로면은 이 전에 거는 그 Z에서 나오는 아웃풋이랑 그 다음에 알파 값을 보통 1로 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시그모이드 크로스 엔트로피, 즉 여기 알파 값을 1로 둬버렸을 때 요거가 갖고 있는 엔트로피 값을 그냥 로스 펑션으로 주는데, 그러니까 즉 생성되는 이미지의 그 변화량 그거를 이제 코스트로 주는데 이러지 말고 여기서 피처 매핑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이 fx, 이 f 함수가 뭔지를 보셔야 되는데 주황색 보이시죠?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이제 필터처럼 이렇게 막 있을 텐데 여기도 그런 필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필터에 실제 이미지랑, 그러니까 실제 이미지가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들어갈 때랑 이제 그러니까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들어갈 때랑 원래대로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실제 아웃풋이 지금 이게 리얼이냐 아니냐라고 나오는 그 영역값으로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했다라면은 그러지 말고 중간에 필터에 대한 액티베이션 값. 그러니까 이게 잘 학습이 된 디스크리미네이터라면은 이제 이게 비슷한 이미지를 인풋을 넣었을 때 액티베이션도 비슷한 액티베이션을 보일 거다라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액티베이션을 하나의 피처로 삼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차이를 지금 코스트 펑션으로 줘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피처 매칭이라는 개념인데, 이런 그러니까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아웃풋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액티베이션 값을 사용을 해서 코스트 펑션을 줄 경우에 걔네 그러니까 제너레이터 성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미지 생성하는 게 좀 더 현실적으로 잘 생성이 되더라라는 결과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코스트 펑션을 줬고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코스트 펑션 준 거에 대해서 웨이티드 썸으로 전체 로스 펑션을 줬고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터레이션을 돌아와서 그러면은 이 단계에서 이제 가장 유사한 이미지는 찾았죠. 요 500번째 단계에서. 그러면은 그 이미지를 그러니까 가장 유사한 이미지를 이렇게 찾았을 때, 잠시만요. 네. 지금 학습된 거에 제너레이터에 이게 인풋이 되고, 그걸 통해서 제너레이터 통해서 찾은 앞단계 두 번째 단계 찾은 이미지가 이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노멀리스를 어떻게 디텍션 할까라고 해서 얘네가 막 정의를 해놨는데, 사실 요 식을 보면 됩니다. 이게 앞에서 로스 펑션이 이거는 시각적인 차이고,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액티베이션에서 이제 보는 차이, 결국 X랑 G, Z랑 그 둘 이미지의 차이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노멀리스라는 거는 결국 그러니까 헬시한 이미지를 학습을 시켜서 가장 근사한 놈을 찾으면 얘가 가장 건강한 놈일 거란 말이에요. 건강한 놈일 거를 기준으로 건강하지 않은 놈을 준다라고 했을 경우에 단순히 이 둘의 차이를 지금 봐버리면은 이게 지금 어노멀리지 않냐라는 관점을 들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선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X와 G, Z 간의 차이를 이터레이티블하게 계속 계산을 해서 그 차이를 좁혀나가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500단계까지 갔으면은 이게 충분히 비슷한 놈이다라고 보고, 그 순간에 대한 이 로스 값은 이게 바로 어노멀리 스코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상하냐를 나타내는 스코어로 볼 수 있지 않냐라는 관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노멀리 스코어를 주고, 이걸 기준으로 이제 레지듀얼 이미지라고 해서 이제 실제 이상한 부분은 어디냐, 어노테이션을 주는 부분인데, 단순히 이거는 이제 잘 찾아진 헬시한 놈이랑 이제 이상한 놈이 인풋시켰을 때 그 차이를 그냥 단순히 봐버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노멀리 자체는 간단한 이미지라고, 그러니까 간단한 컨트리뷰션이라 해야 될까요? 이 컨트리뷰션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요게 어떻게 학습시킨 겐을 이용을 해서 역으로 이걸 찾아가느냐, 요 부분이 키 핵심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인데요. 베이스라인은 이제 얘네가 성능을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뭐 ACAD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건 아니고요. 이게 겐에서 앞서서는 이제 아까 요 부분이 없고, 앞부분이 없고 인코더 부분이 없고 디코더만 있다가 이게 이쪽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거를 인코더 디코더라는 다른 구조를 두고 와서 쓴 게 요 베이스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걔는 요거를 보기 위한 건데, 얘네가 이걸 제안을 했잖아요. 그 전에 쓰던 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거에 대해서 로스 펑션 이 프로세스를 그대로 똑같이 해본 겁니다. 그래서 요 프로세스에 대해서 로스 주고 이 과정을 반복을 해서 퍼포먼스 계산을 한 거랑 요거랑 비교를 해서 우리가 제안한 게 더 좋다, 이거를 보이기 위해서 만든 베이스라인이 두 번째 거고요. 그 다음에 디시겐은 이런 디시겐 아웃풋이 지금 프로바빌리티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이제 이게 클래시파이어로서의 성능을 분석을 할 때 나오는 이게 리얼이다 페이크다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성능 비교를 하기 위해서 디시겐 또는 PD로 지금 명명을 했고요. 이제 결과인데 보면은 이게 트레이닝 셋에 대한 건강한 사람에 대한 이미지.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로가 리얼 이미지가 그러니까 잘 학습된 겐에 대해서 이 이미지가 인풋이 됐을 때 겐에서 찾아주는 이게 제일 비슷한 놈이다 라고 내주는 아웃풋이 두 번째 줄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은 그냥 여기서 찾아진 이제 레지듀얼 오버레이인데 그냥 어디가 어노멀리티다 찾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거를 그냥 이게 여기가 어노멀리티다 아니다라고 그냥 0, 1로 나타낸 값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헬시한, 그러니까 여기가 돼 있는데 퍼스트 블락하고 세컨드 블락이 이제 OCT 볼륨에서 헬시 케이스에 대해서 트레이닝 셋하고 테스트 셋에서 각각 가져온 거잖아요. 둘 다 일단 건강한 케이스고요.
요 왼쪽은 근데 이제 트레이닝, 걔네 이미 들어갔던 이미지고, 요 중간 거는 테스트 이미지, 걔네 학습이 안 된 이미지입니다. 근데 동일하게 이제 그 들어온 인풋에 대해서 거의 차이가 없는 이미지를 그 제너레이션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제안하는 게 이제 괜히 충분히 리얼리스틱한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게 이제 어노멀리티 그 디텍션 성능을 보려고 하는 건데 인풋이 지금 보면 딱 육안으로 봐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라인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건강한 이미지, 요거랑 비슷한 그런 이미지를 아웃풋을 해주는데 그거에 의해서 이제 빨간색이 지금 디텍션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제 마지막 라인이 지금 여기 하이퍼 리플렉티브 폭시라고 이게 빛을 쏴서 보는 리스폰스를 보는 건데 이렇게 반사가 많이 되면 좀 이상이 있는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병변이 있는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정상적인 이미지를 내고 그거에 대한 아웃풋을 내는데 이상하게 이 이미지는 좀 데이터가 이상하게 여기가 체크가 안 됐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요 두 개에 대해서 요 빨간 부분이 디텍션 됐다라고 본문에 써져 있는데 아웃풋 결과가 이거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보시면은 이런 병변도 지금 걔네에서는 오차로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클래시파이어 입장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ROC 커브 또는 AU 영역을 지금 좀 따지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화면이 너무 작구나 이게. 요거 보면은 지금 제안하는 거랑 화면을 좀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ROC 커브에 대해서는 대부분 아시잖아요. 여기서 ROC 커브가 뭐냐면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이제 뭐 그 펄스 파지티브 레이트라는 이제 그 파지티브로 찾았는데 실제로는 펄스가 얼마냐. 그 다음에 트루 파지티브가 이제 파지티브로 찾았는데 실제 거기에서 트루의 비율은 얼마냐. 이런 그 이 두 가지 파라미터 값을 비교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성능 체크 방법인데 여기서 이 그래프가 보통 여기 2분의 1 확률보다 더 높게 나오면 좋은 거고요. 그 다음 이 밑에 영역을 체크를 해서 이 영역이 넓으면 넓을수록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언어겐 제한하는 이 검은색이 여기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디스크리미네이터 그러니까 그 이전에 래퍼에 있던 그 로스 펑션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성능 차이가 없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DC겐이나 아니면은 그 다른 이제 오토인코더 느낌의 그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구조를 성능을 했을 때 훨씬 더 영역이 작은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AUC를 했을 때 보통 이게 1까지 가는데 89% 차지해가지고 이게 제일 좋다라고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기준을 이 구조를 바꿔서 비교를 한 게 아니라 그 아까 로스 펑션으로 정의를 했던 RX나 DX나 그 다음에 D 프라임 X로 해서 계산을 했을 때 그 값이 이 요거에 따라서 정의된 값이 그 코스트 로스 값이 달랐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이제 스레시홀드를 줘서 이걸 어떻게 이걸 이상이면 이거다 그 리얼이다 페이크다 해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구현을 하고 ROC 커브를 한 건데 보면은 여기서 재밌는 게 그 RX가 그거잖아요. 그 시각적으로 보이는 걸 그냥 절대값으로 뺀 거잖아요. 그걸로 기준으로 했을 때 제일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라는 이제 분석만 하고 있고요. 얘네가 왜 RX 값으로 했을 때 제일 성능이 좋은 건지에 대해서는 해석은 내놓지는 못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 같은 경우에 얘네가 제안한 것보다 자기네들께 더 성능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히스토그램인데요. 그러니까 실제 트레이닝의 노말, 테스트의 노말, 그 다음에 어노멀리스를 했을 때 그 스코어 값이 어떻게 나오냐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C랑 D가 아마 이게 아마 RX, 이게 아마 DX인가 그럴 거예요. 요 값들을 그냥 아마 플랫한 거일 텐데 보시면은 노말인 경우에 거의 디스트리뷰션이 비슷하고 그 다음에 어노멀리 있을 때 값 자체가 달라서 이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그 충분히 이거를 그 찾아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보면은
그 프리시전이랑 리콜이랑 센시티비티랑 스페시피티 그 다음에 AUC를 다 일일이 그 여기 요덴스 인덱스 래퍼가 있었는데 굳이 찾아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제안을 한 방법을 통해서 ROC 커브 내에 이거를 다 일일이 계산을 한 건데 보시면은 AUC가 좋으면 좋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안하는 게 이제 언어계의 AUC가 제일 좋다. 그 다음에 각각의 그 이런 프리시전, 리콜, 센시티비티, 스펙시비티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의미에서 갖는 의미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분석을 하는 거는 저희가 인투이션만 보는 단계에서 좀 아직 적합하지는 않다 싶어서 깊게는 안 들어갔고요. 그냥 이런 성능을 분석을 했을 때도 AUC가 언어계이 제일 좋더라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결과고요. 결론적으로 GC겐을 이용을 해서 어너멀리 디텍션이 가능하더라라는 거를 이 논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른 뭐 의미가 있는 뭐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앞으로 이제 퓨처워크인데 아마 제가 다음번 발표 때 이게 이런 컨셉의 겐을 이용을 한 노벨티 디텍션 페이퍼가 몇 개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리뷰를 해서 같은 인투이션으로 이거를 사용을 했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퓨처워크로서 아마 다음번 때 이제 실제 호핑 시그널을 통해서 이거 아웃라이어 디텍터가 되는지 실험을 해보고 좀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정도까지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좀 해주시겠어요? 네, 여기에서 네. 지금 첫 번째 행이 네. 리얼 가격이 푸시고 네. 두 번째 행이 이제 가장 가까운 이미지를 찾고 네. 세 번째 행이 뭔가 합쳐놓은 또는 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여기에 대한 차이가 아까 그 레지듀얼 이미지 해가지고 뺀 거 있잖아요. 이상한 겁니다. 그걸 찾아서 그냥 원래 원본 이미지 위에 오버레드.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그냥 그 어너멀리냐 아니냐. 네, 이게 픽셀 레벨 어너멀리 어노테이션 거보다. 근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이거 제가 마지막으로 잘못 설명드렸어요. 이게 픽셀 레벨 어노테이션으로도 이렇게 돼 있게요. 테스트 사용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게 트레이닝에는 어노테이션이 안 들어간 게 맞는데, 테스트를 사용을 할 때, 이렇게 이거 사진에 실제 이게 변감이냐 아니냐 이런 그 정답 같은 게 있어야지 이제 퍼포먼스 비교가 되잖아요. 그 클래시피케이션 애큐러시도 나올 거고. 그러다 보니까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서 이게 변감이다 아니다. 이거를 어노테이션을 했어요. 결과 이벨루에이션을 사용하고. 보니까 지금 여기 픽셀 레벨 어노테이션 오브 지금 있잖아요. 이거 그거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리플렉시브가 많이 생겼을 때 이거는 변감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제가 아까 거기서 좀 헷갈렸네요. 그러면 세 번째 행을 보고 전문가들이 뭐 이렇게 매핑을 아니요. 요거 인풋을 기준으로 전문가들이 얘네 이제 영상 판독하는 얘기 있잖아요. 요거를 보고 여기가 지금 픽셀 단위로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어노테이션을 한 거고 이거랑 비슷하게 이게 나오는 게 목표예요. 이게 비교해서 보여주려고. 네네. 이게 실제 정답이고 이게 찾아낸 거고 비슷하니까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지금 제가 이해한 거는 이제 정말 간단하게 이미지를 넣고 그거에 대한 최대한 가까운 비슷한 이미지를 찾은 다음에 그 이미지에서 이제 이미지와 어떤 인풋과의 차이, 네. 그게 어너멀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게 맞다 아니다로 하려면 뭔가 스트레스홀드나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 스코어는 봤는데 네. 기준 같은 게 혹시 그것도 그러니까 어너멀리를 판단을 하는 기준이 뭐냐?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여기 보면은 인텐시티 값이 색깔 차이가 나잖아요. 그 스코어가 높을수록 아마 그 진한 거, 네네. 그 다음에 약한 거, 이 정도는 지금 짐작이 되시잖아요. 지금 빨간색만 여기 보면은 지금 연한 색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쪽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연한 이미지고,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 어노테이션에는 거의 체크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빨간색 지역은, 진한 지역은 지금 거의 다 사람에 의해서 체크가 돼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빨간색, 이 스코어가 높을수록 이제 빨간색을 체크를 했을 거고, 요 값을 이미지별로 싹 더해가지고 전체 어노멀리 스코어라고 명명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빨간색.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랑 여기 같은 경우는 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차이에 대한 인텐시티 값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프로세스로 놓고 보면은 이게 0부터 255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마 0부터 255 사이에 그냥 인텐시티 값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의 픽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뭐 값이 몇을 넘어야지 이게 어너멀리다라는 그 기준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요. 아마 말씀하신 대로 스레셜드 해가지고 뭐 일정 수준 이상이면은 이게 어너멀리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논문이 지금 이게 의학 단층 영상 같은 경우는 이게 C/C가 아마 64x64 픽셀일 거예요. 여기서 패치로 랜덤하게 이걸 뽑은 건데 의학 영상은 사실 그 영역에서 큰 변화가 적은 영상이잖아요, 상대적으로. 이거를 실제 뭐 요런 사람 얼굴 영상?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이거를 어노멀리티 찾으려면은 의학 영상보다는 더 변화량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안정시키는 거 쉬운 일은 아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변화량이 훨씬 커버리니까. 이건 그냥 갑자기 드는 생각이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 발표 핵심은 아마 여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과정을 이해를 하는 학습이 된 겐을 어떻게 이용해 먹었는가. 이 페이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말씀하세요. 27페이지에서 27. 네. 여기에서 아까 좀 이야기했었는데 네. 그 겐에서 그 G랑 D가 완전히 학습이 끝난 다음에 네. 그 Z만 따로 이렇게 네. 그러니까 랜덤한 Z값을 통해서 G, D를 학습을 하고 그러면은 요거 겐이 충분히 학습이 되면은 특정 G를 줬을 때 이미지로 잘 뽑아내겠죠? 이제 이거를 픽스를 시켜놓고 특정 이제 어떤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미지가 그 추가적인 컨디셔널 정보랑 같이 주어졌을 때 일단은 첫 번째로 여기 Z를 랜덤하게 잡죠. 그러면은 여기 이 예제에서는 지금 요 이상한 어떤 다른 아주머니 분이 처음에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랜덤하게 Z를 잡은 거에 대해서 이 두 개가 이제 정의가 되고 있는 뭐 시각적인 차이나 아니면 그거에 따른 크로스 엔트로피든 그래가지고 로스 펑션 값을 정의해야 되잖아요. 요거를 줄이는 방향으로 G를 바꾸는 게 아니라 Z를 한 칸 줄이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요 칸으로 가고 그럼 요 두 번째 칸에서 요 아주머니가 나오고 이게 이 프로세스를 한 번 더 해서 또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한 500번에서 나온 이미지가 보면은 그때는 이 차이가 거의 없는 비슷하죠. 그러면 저기 2차원 그림은 네. 그러니까 같은 웨이트를 갖는 겐에서 Z 값의 변화에 따른 그 출력 값이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이거를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G랑 D는 반드시 필수되어 있다라는 멘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GD로 바꾸는 거가 싶어가지고 많이 좀 헷갈렸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잘 학습된 겐을 역으로 이용을 해서 오리지널 이미지를 찾아낸다. 라는 게 아이디어입니다.